네, 안녕하세요. 일상남입니다. 오늘은 2014년도 기출문제 가져왔거든요. 난이도가 제가 풀고 왔는데, 난이도가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쉬운데, 기본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또 느낌이, 오히려 이렇게 출제하면 공부 빡세게 하신 분들은, 정부청사 차원경찰에 있어서는 화가 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비수사 기출문제를 딱 봐도 원래 법학기로는 다 40점 이상만 먹고 가자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부를 안 하고 기출만 풀어도 60점이 나왔을 수 있을 만한 문제예요. 풀어보면 일단 1번. 이거 국주영으로 해서 국민 주권 영토기 때문에 4번. 헌법재판소가 아니죠. 2번.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규 명령이 아닌 것은 헌법에서는 부령, 그리고 총리령, 대통령령을 인정해 주고요. 감사원 규칙 같은 경우는 감사원 내부에 있는 규칙이죠. 그래서 X. 3번.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이네요. 신체는 강제 수사의 원칙에 그거죠. 어긋나죠. 어긋난다기보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일단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저 맞는 말입니다. 체포, 이거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잘못됐네요. 법관의 신청이 아니라 검사가 신청을 해서 법관이 발부를 하고 이제 검사가 범죄 현장에 가서 널 잡으러 왔다. 자, 여기 체포 구속영장 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겠죠. 또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을 발견했을 경우 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틀리게끔 유도한 거겠죠. 그리고 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4번. 다음 중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은 보면은 답은 2번이거든요. 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뭐 신체 자유의 기본권 뭐 이렇게 느낌이 오셔도 되고 사회적 기본권이니까 이제 교육받을 권리 말고도 우리 의무랑 관련돼서 뭐 있죠? 납세의 의무 있고 국방의 의무 있고 근로의 의무 있고 교육의 의무 이것까지 좀 말씀해드리고 싶었고요. 4대 의무. 답은 2번입니다. 2번. 교육을 받을 권리. 뭐 사회적 기본권이니까 이런 거 말고도 생존이랑 좀 관련된 거가 나오겠죠. 또 노동법, 왜냐면 사회법에 근로법이 있으니까 그거랑 관련된 거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국회의 권한,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걸 외우지 마시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국회, 행정, 그리고 사법 이렇게 3권 분립으로 해서 서로 견제를 한다고.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심판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해야겠죠. X. 또 심판이 또 들어왔네요. 이것도 법원에서 해야겠죠. X. 자, 긴급명령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긴급명령은 대통령이 내리는 건데 이게 효과가 법률이랑 동등하거든요. 그럼 법률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잖아요. 그럼 긴급명령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내버리면은 이제 법률을 무한정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법률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은 권력을 어떻게 해요? 독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을 누가 하느냐? 국회가 한다. 이게 또 보면은 긴급명령은 승인이잖아요. 승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 개념이 긴급명령을 내고 나서 동의랑 승인이랑 다른 거예요. 동의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사후 승인이라 하잖아요. 그죠? 승인은 사후에 일어난 거. 그러니까 긴급명령을 일단 발부했어요. 대통령이 뭐 국가 내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러한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기준을 정한 거죠. 뭐 만 20세 이상은 사상 검사를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쳐봐요. 긴급명령으로.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명령 규칙에 대한 최종 심사권이죠. 이거는 행정기관이 가지는 걸 거예요. 아마. 심사라는 말이 있어도 명령 규칙 같은 경우는 그거거든요. 행정 아니면 사법부가 가지는 권한인데 사법부는 심판을 해야 되니까 심사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제 입법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이제 우리 법률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잠시만요. 이거 4번 같은 경우는 그 행정기관이 아니라 명령규칙이 행정기관에서 발의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입법기관이 이걸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가 가질 거고 국회가 또 입법을 하면은 또 어디고 자꾸 끊기네 영상 이거. 그래서 입법부가 아마 하는 것 같고요. 명령규칙은
행정부에서 내는 거고 이거를 또 법원에서 심사하는 것 자체가 웃기죠. 6번 다음 중 사회법에 속하는 것은 이거는 상법은 사법 이거는 절차법 같은 거라서 아니고요. 또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 이것도 아니죠. 이거는 뭐 공법으로 봐야겠죠. 또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이게 사회법이죠. 4번이고요.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면은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서 근로조건은 동등한 지위에서 사용자랑 동등한 지위 맞고요. 그리고 또 각자가 맞는 말이죠. 2번도 사용자는 중대한 사고를 방지하거나 이 말이 자체가 솔직히 몰라도 맞출 수 있죠. 이거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안 봐서 틀릴 수 있는데 원래 선거권 행사하기 필요한 시간은 거부 못하지나 그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변경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죠. 이거는. 그리고 또 8번 고용보호법상 고용보험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이거 보면은 실업급여 나오고요. 육아휴직 그것도 나오고요. 이거 직업능력 개발 사업도 나옵니다. 나오고요. 여기 이제 4번 보면은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이거는 고용보험이 아니라 사회법으로서 이제 조세로 일부 지원을 해줘야겠죠.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법이나 뭐 이런 거에 나와 있다면 제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고용보험법상에는 없습니다. 9번 국민연금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그러니까 어떻게 줄지 그 국민연금 우리 다 받았는데 이제 60세면 받잖아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그 돈이 날아가면 아까우니까 유족들한테도 줘야 되고 또 반환일시금 굳이 매월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받아도 된다. 그리고 1번이 맞고 2번은 일단 보면은 직장 가입자 말고도 이제 네 개로 돼 있죠. 직장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랑 또 특정 가입자였나 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네 개로 돼 있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고 기여금이랑 직장 가입자의 사업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랑 이제 가입자 두 명 다 근로자와 사용자 두 명 다 내는 게 기여금, 사용자만 부담하는 게 부담금 X. 15세 이상 70세 미만이 아니라 일단 60세 미만으로 가야 되고 또 20세 이상 아닌가요? 만 18세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X죠. 일단 말이 안 되는 범위였기 때문에 X. 국가공무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복무 의무가 아닌 것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그거죠. 복무 의무가 아니죠 이거. 나머지는 맞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맞네요. 이건 없고요. 이거는 어떻게 맞추냐면은 이제 경비지도자 공부하면은 이제 경무학 공부할 때 공무원 복무 의무가 나오거든요. 그때 성공품종 청비라고 해서 성실 의무, 공적 의무, 청렴 의무, 또 성공품종, 종교 의무, 성공품종 청비라고 해서 뭐 비밀 엄수 의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치운동 금지, 중립 지켜야 되는 것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제 10일 행정행위 이것도 읽어보면 당연히 맞더라고요. 보면은 2번이 아니죠. 갖춰야겠죠. 나머지는 올바른 정의를 묻는 내용이니까 쉬웠고요. 12번 이게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 범위 내에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라는 말 때문에 행정계획과 지도를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답은 지도, 공고, 조언 등을 하니까 답은 3번이고요. 이거에 관해서 저도 한번 내용을 썼거든요. 그래서 행정예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보면은 우리 올해 일본이랑 거래 제외하니 많이 이러면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규칙 쓰는 거를 어떻게 바뀐다, 절차 중이다 이런 거 나온 게 행정예고. 그래서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나 또 불편이나 부담 주는 거 이런 거에서는 이를 예고한다. 또 행정계획은 목표를 설정하고 위에 마찬가지요. 그리고 또 이제 과정을 통틀어서 그 목표에 맞는 어떤 시점에서의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쉽죠? 지도는 지도, 공고, 조언이 들어가는 거.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청이 대표적인 행정청의 형태이며 아니죠. 이거는 아무래도 지방의회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기관이지 의결기관이지 행정청이 아니다. 2번
감사기간은 행정의 사무나 해결을 처리를 감사한다. 맞는 말이죠. 자문기간은 보좌하는 게 아니라 조문, 이렇게 권고나 조언들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X. 보좌하는 기간은 보좌기간이죠. 보좌기간. 또 의결기간은 이제 법적으로 구속합니다. 행정청의 의사를. 그래서 X.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보면은 우리 신인, 제사, 항구지역 이런 게 나오는데 개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원권은 맞는 설명이고요.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그 타인의 자기, 부자기에 대해서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맞습니다. 그리고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은 행정권이다 하는데 이건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형성권이 아래 설명이거든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 변동의 효과를 발생한다. 15번 공법상의 의무가 아닌 것은 우리 아까 4대 의무 말해드렸죠. 납세, 교육, 국방, 근로.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환경의 의무가 되니 많이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시면 되고 16번 다음 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계의 법률상의 작용을 말한다. 이게 맞는데 원래 설명을 할 때 힘이라 하거든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근데 작용을 힘으로 대신 말할 수도 있어요. 맞고요. 그리고 또 권원이란 일정 법률상 사실상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타당해지는 원인 뭐 이렇게 말하면 돼요. 권한의 예는 전세권, 이제 또 지상권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 그러니까 효과가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라 효과를 인정하게 해주는 원인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3번 반사적 이익이란 이제 타인이 일정한 행위했을 때 내가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을 말하는데 이게 법률상으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그냥 생기는 이익일 뿐이지. 4번 법인의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의하여 일정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권한이랍니다. 권한. 정관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인정을 받았으니까 X. 이제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에 속하는 것을 알려면은 현대의 원칙의 민법 3대 원칙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누이 설명이 들었지만 이게 원칙이 근대 민법이 쉬워요. 왜냐하면은 절대 왕정에서 넘어왔으니까 개인 간의 관계가 더 중요시 되는 사회니까 소유권 절대, 내가 가진 거는 이제 나라 터치하지 마. 소유권 절대 갖고요. 그리고 또 사적 자치, 계약 자유의 원칙이 따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실 책임 이렇게 해서 세 가지고요. 이 세 가지가 근데 놔둬 보니까 나라가 개입을 안 하니까 너무 과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 자유인데 좀 공정한 계약을 해라 이런 게 있었고, 소유권도 절대가 맞는데 소유권 절대라기보다 공공복리에 맞게 하자 해서 소유권 공공복리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옛날 규정에 맞추어서 이제 시설을 짓다 보니까 현대 와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는 너희가 이거 보강 안 했으니까 옛날에 맞았어도 무과실 책임을 너가 져라 해서 현대는 소유권 공공복리 또 계약 자유지만 공정한 계약 또 무과실 책임의 원칙까지, 과실 책임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제 무슨 행동을 할 때 너무 너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 공공을 위해서 모두가 맞게끔 행동해라, 이런 게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유권은 소유권이랑 관계가 없죠. X.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점유권이 파생할 수 있지만 점유권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했죠. 가령 볼펜은 제 건데 이 소유권자는 제 건데 제 걸 누가 빌려갔으면은 그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군가가 되겠죠. 하나의 물건 위에 2개 이상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어요. X. 용익 물건은 물건의 교환 가치를 파악하며 특정한 물건을 채권을 담보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제한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제한 물건 X. 용익 물건은 뭐가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또 지역권으로 해서 이익을 발생시킨 걸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고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 맞고, 이제 법정 담보 물건으로는 또 저당권 이런 것도 있어요. 유치권과 저당권은 저질유라 해서 질권까지 해서 제한 물건이거든요. 제한 물건인데 질권이 아마 법정 담보 물건이 아닌 걸로 아는데 유치권과 저당권은 왜 법정 담보 물건이냐? 이 유치권이랑 저당권이 잡혀 있으면은 그걸로 사용해서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적 처분을 했을 때 내가 이익을 받을 수 있으면 먼저 이익을 받겠다는 게 저당권이고, 법적 처분을 못하게끔 막겠다 이런 게 유치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태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맞죠? O.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출생한 때 자연인으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려면은 이 법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는 자연인과 법인만 되는데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태를 하다가 손해를 입었을 때 애가 아니면은 이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손해를 입었다. 그런 경우에는 얘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애 의사에 안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누군가가. 근데 그 법을 읽어보니까 아니다. 태아는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 불법 행위는 손해배상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고요. 2번. 피해자가 수의인 공동 불법 행위를 한 때에는 기여도가 아니라 연대에서 이게 또 왜 그러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제가 사람을 팼어요. 팼는데 친구랑 같이 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분명히 보면은 누가 세게 때렸니 많이를 정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동일한 타격으로 때렸다 쳐봐요. 다 그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난 얘랑 똑같이 때렸어.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은 힘으로 같은 곳을 때렸는데 애가 갑자기 죽더라.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여도를 구분하지 말고 연대에서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이게 형법상으로 가면 이게 살인미수죄가 적용이 되거든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미수죄가 돼버려요. 알겠죠? 이게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같이 패서 죽였는데 범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둘 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냥 혼내주려고만 때렸다. 죽일 의사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미수죄를 적용한다 하더라고요. 네. 3번.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였더라도 이제 심신상태라면은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초래한 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니까. 4번.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에는 아니죠. 이건 책임 무능력자라서 없습니다. X. 20번. 경비업자와 체결하는 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계약은 유상계약 맞죠? 도급계약 맞고요. 당사자 맞죠? 그리고 합의한 게 아니라 이 낙성계약이라고 해서 수락한 순간 바로 이제 경비계약이 효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이거 어렵거든요. 전형계약이 있으면 비전형계약이 있는데 증여, 교환, 임치는 이제 전형계약이 맞고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몇 개 없는데 일단 인상 깊었던 게 종신정기금인가? 적기금인가 있고요. 임치계약 있고 임대차 임치계약 있고 또 현상광고 있고요. 또 뭐 있죠? 임대차에서 소비대차, 사용대차 이렇게 나오고요. 12가지인데 증여, 교환, 매매 또 있죠. 매매. 네, 증여, 교환, 매매 이렇게 하면 지금 몇 개 썼죠? 9개 썼네요. 9개 맞나요? 1, 2, 3, 4, 5, 6, 7, 8, 9 다음에 3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개도 뭐 보면은 아니까 답은 4번이 아니고요. 중개계약 이거는 비전형 계약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소비대차와 사용대차인데 소비대차는 쌀 같은 거 그러니까 사용대차까지 생각하면은 어려우니까 제가 쌀 같은 거 생각하라 그랬죠. 쌀 같은 거 쌀 얘는 그럼 자동차를 빌려줬다 쳐봐요. 얘도 자동차예요. 근데 이 자동차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할 거고 얘는 자동차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대차는 자동차로 인해서 내가 1000km대 자동차를 빌렸어요. 그럼 그 자동차 1000km짜리를 가지고 수익을 계속 내요. 그럼 그 수익을 주고 이제 자동차 나 이제 수익 나도 벌만큼 벌었고 너한테도 수익 일부 줬지. 자동차 돌려줄게. 그럼 2000km짜리 자동차를 돌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마찬가지인데 얘는 수익이 아니라 사용료. 알겠죠? 사용료.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그대로 주는 걸 말하는 거고 얘는 돈으로 주는 거. 예,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를 그 상태로 돌려준다라는 개념이고요. 얘는 사용료를 주는 거. 대신 수익도 줘야 되고. 구분이 되나요? 이게 좀 어려운데. 쌀은 먹으면 그 내가 먹었던 쌀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주는 게 소비대차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네.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불법행위 배상 책임이랑 또 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제3자의 손해를 입혔대요. 그러면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구상권을 행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하면은 일단 손해배상은 경비업자가 했으니까 그 돈은 이제 과실이라면 모르겠는데 고의로 한 거라면 돈을 줘야죠. 2번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로 제3자에게 입혔대요. X 아니죠. 고의 또는 과실 둘 다죠. 3번 도급인은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거는 맞는 말 같거든요. 그죠? 네, 맞죠. 왜냐면 중대한 과실이 도급인에게 있으니까. 또 4번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이게 틀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틀렸고요. 있는 경우에도 줘야 되고 4번이 보면은 연대하여 수인이 이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고의 또는 과실은 언제나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 맞는 말이고 책임이 있다. 얘는 무조건 같이 책임이 있다로 아시면 되겠죠. 예. 경비 업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도 경우에도 그죠. 이런 거는 원래 원칙상 무효인 계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도급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은 봐봐요. 도급인의 도급 또는 지시에 대해서 도급인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이 과실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지만 제3자잖아요. 제3자. 관계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책임을 진다. 경비 이거 보면은 이거는 답은 2번이고요. 2번과 1번을 구분 짓는 방법은 제3자. 제3자냐? 당사자냐? 당사자면은 채무 불이행으로 가야 되겠고요. 또 이게 불법이었으면은 불법 행위 책임도 생기겠죠. 24번.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명 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 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맞죠? 한 명이니까 미음. 예. 합자 회사는 유한 책임사원은 기타, 금전 기타 크죠? 예. 돈 주니까 책임만 진다. 일정 부분만. 유한 책임 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지분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회사의 설립은 인가주의가 아니라 요식주의로 알고 있거든요. 요식주의. 일정한 그 법에서 정한 형식만 갖추면은 회사의 설립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답이 아마 4번일 건데 잠시만요. 예, 맞네요. 4번. 예. 지분의 양도가 주식회사가 더 지분이 자유롭죠. 당사자가 팔 수 있으니까. 그죠? 25번. 상법상 회사의 종류로 옳은 것은 하면은 옳은 걸 물어보네요. 공사라는 말은 안 들어가고요. 예, 무한회사라는 말은 없고 무한책임회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3번이 맞을 거예요. 3번. 예. 맞나요? 예, 맞네요. 26번. 손해보험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제 인보험인 걸 골라야겠죠? 인보험은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이니까 2번. 이제 보험 계약자의 의무가 아닌 것이니까 보험 계약자면 기획, 이응, 지시니까 뭐예요? 보험 가입자, 가입한 사람이니까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를 내요, 보험금을 내요. 요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매달 보험료. 내가 타는 게 보험금이니까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1번은 맞고요. 보험증권 교부는 누가 줘야겠어요? 이제 보험자가 줘야겠죠? 보험회사니까. 그리고 보험계약자랑 둘 다 보험자는 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랑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 의무를 둘 다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악법도 법이라는 법의 안정성. 예. 이것도 쉽죠. 29번도 이제 기본권 이렇게 통치 이런 거 나온 거니까 헌법. 또 지자체니까 조례. 그리고 또 문서로서 국가 간에 체결되니까 조약. 답은 1번입니다.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제외할 수 있는 게 임의법 맞는 말이죠.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하는 게 강행법 맞는 말이고요. 이제 국가의 조직, 작용 이런 거 하는 거는 공법 맞죠? 대한민국 국민에 적용되는 헌법은 특별법이 아니라 기본법이죠. 예, 모두에게 적용이 되니까 4번이 틀렸죠. 또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맞나요? 예, 맞는 말이죠.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맞나요?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예,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이 사법이므로 민사소송법은 공법. 3번이 틀렸죠. 민법과 상법은 실제법이다. 맞는 말이죠. 이 불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법률 효과를 부여하고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답은 간주고요. 추정은 반증을 허용하고
준용은 다른 법에 의해서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입증은 사실의 존부에 붙이는 것. 마지막 페이지고요. 예. 법의 해석 방법 중 유추 해석의 방법은 이제 이거는 반대되는 걸 가지고 오는 거는 반대 해석. 법규의 문자 가지고 하는 것은 물리 해석이죠. 물리 해석. 또 확정하는 거니까 물리 해석 맞고요. 유사한 사실이니까 이제 유사한 사실 중에서 하나의 사실에 가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나머지 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하는 게 유추 해석이죠. 유사한 사실 중이니까 3번이 맞고요. 또 보통의 뜻보다 확장해서 하는 게 확장 해석. 이거에 대한 사례는 누차 말씀해 드렸고, 뭐 확장 해석 같은 경우에는 주거의 공간에 강의실을 포함하나 안 하냐, 포함한다가 확장 해석 이런 거 기억하시죠? 형법상 범죄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구위책이니까 구성 요건만 나오면 안 되고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해당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위책 객관적 처벌 조건은 범죄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번, 3번이고요. 다시 4번이고요. 재산죄에 관한 제외가 아닌 것은 답은 2번이죠. 왜냐하면 2번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나 직무라는 특이성 때문에 돈을 받고 또 다른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행위를 해야지 뇌물죄가 성립이 되니까. 형사소송법에 진실이 기분 이행이 아닌 것은 실제적 진실 맞죠? 적정 절차 맞죠? 이것도 맞죠? 그리고 3번이 틀렸죠. 원래 재판 공개가 원칙인데 국익이나 또 그 사람의 뭐 어린애거나 성범죄 피해자다 이러면 지켜줘야 되잖아요. 재판을. 그런 경우에는 비공개를 해도 되고 또 이 경우에도 심리 결과는 비공개를 하되 결과는 말해라. 알겠죠? 소송 주체가 아닌 거. 답은 이제 3번이죠. 네, 변호인은 소송 주체, 피고인의 보조인입니다. 이 4번이랑 3번이 헷갈리는데 답은 3번. 임의수사의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은 1번이죠. 1번은 체포구속에서 강제수사고 나머지 참고인 진술 청취나 피의자 신문 또 감정통역 번역 이거는 임의수사입니다. 이거 임의수사가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종이를 마음대로 사람이 본 거잖아요. 지금 보고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강제성을 띄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가령 필통을 살펴보는 거라 생각해보세요. 필통. 누가 내 필통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수사의 느낌은 기분이 나쁠 만한 행위 이런 거 수사라고 하면 되고 기분이 나쁜데 법적으로 내가 야 이거는 진짜 법에 허가 없으면 나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체포구속이잖아요. 설명 이상한가요? 네. 39번 공판 절차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진술 거부권의 고지입니다. 이거는 한번 또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보면은 모두 절차가 있고 심리 절차가 있어요. 네. 보면은 또 모두 절차에 있어서 진실 거부권 고지하고요. 이제 인정신문 하죠. 인정신문하고 맞아요 뭐 이런 거 하고요. 또 뭐 있어요? 이제 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 사람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거 말해주죠. 예, 그리고 또 당사자 맞는지 인정신문부터 하고 맞아요? 예, 하고 이제 검사 말하고 피고인 진술 한번 듣고 예, 그리고 이제 심리 절차 들어갑니다. 심리 절차 들어가서 증거에 의해서 하고 이제 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검사가 구정이라고 하나요? 구형, 검사의 구형하고 피고인 최종 진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증거에 의해서 피고인 이거 살인한테 쓴 기구 맞아요? 이렇게 썼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검사가 물어보고 마지막 판결 딱 나오죠. 이렇게 뭐 이런 절차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야 너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냐?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알아도 답만 맞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검사가 뭐 이제 기소 사실을 말하나 뭐 말하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두 개 순서가 다를 수도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이거다. 알겠죠? 그리고 또 이때 피고인 신문이네. 진술이 아니라 피고인 신문.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고 형사소송법상 상소할 수 없는 자는 이제 답은 3번이죠. 상소는 이제 보면은 제형이 판사가 자기는 구형으로 3년형을 했는데 제형을 막 3개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검사는 이제 정의의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소합니다. 피고인 더 높은 형 때리게 하기 위해서. 또 피고인이 또 내가 너무 높은 형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또 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도 피고인이 이제 지친 거예요. 너무 이제 힘들어서 나 불안한데
이제 뭐 재판할 돈도 없고 우리 가족도 재판 때문에 스트레스 받네, 포기할래 이러면은 가족이 안 된다, 얘 무효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 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14회 끝났고요. 어려웠던 문제도 한 2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나름 개념이 쉬웠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문제, 굳이 이렇게 저처럼 이론을 모르더라도 문제은행만으로도 고득점 받을 만한 기출이었다라고 생각해서 14회가 14년도께 가장 실력을 가늠하기 쉬웠던 그런 법학개론 기출이라 생각돼요. 예. 정부청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자기 실력 한번 가늠하기 좋다 생각되고, 만약에 50점이 안 나왔다 이러면은 기본서를 한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50점 이상이 나왔는데 좀 불안하다 자기가, 그러면은 서브노트나 아니면 암기 노트 이런 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 기출만 반복해서 보셔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고생하셨고 다음에는 또 좋은 내용이나 컨텐츠 있으면 오도록 할게요.